오늘 외교 문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칠레 외교관 하나가 그 지역 애들한테 한국말 가르쳐 준다면서 미성년자 성추행하는 거 저도 동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더만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해임 사퇴 주장이 번지고 있는데요. 해당 직원을 소환하고 현지 대사관 사과 발표로 마무리 지려고 이렇게 적당히 봉합하려고 한 윤병세 장관의 안희함이 부른 이런 잘못된 상황 인식이 화를 더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세 이 사람요, 사드 배치 발표하는 날 그 강남의 신세계 백화점에 옷 맞추러 간 분 아닙니까? 얼마나 박 대통령한테 잘 보였는지, 아니면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니까 그냥 비를 잘 맞췄는지, 지금 뭐 최장 장관 아닙니까? 최장수 장관이죠. 자, 야당은 박근혜 최순실로 인해 나라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외교관마저 성추행을 해서 이렇게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 파문을 일으킨 외교관은 미성년자 성추행은 물론 교민 부인까지 대상으로 상습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교민사회 내부에서 악명이 자자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미친놈 아닙니까? 자, 외교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왜 이런 식으로 적당히 수습을 하려고 합니까?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범죄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재하지 못한 외교부의 이 오늘 날 무능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2011년에 상하이에서 뭐 이상한 여자한테 외교관들이 총영사님 언이 놀아나가지고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 그것보다 더하죠. 그때야 뭐 남녀간에 붙어먹은 문제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성희롱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 내부에 정상적인 자정 감찰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관을 소환해서 사과한다고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국정원의 관계자는 뭐 했냐는 거고, 또 칠레 대사와 그 다음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칠레 외교관의 성추행은 외교관의 이 감찰 행정에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거고, 의급지급 해당 외교관 소집 국내 소환하고 칠레 대사 사과시켜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참 나라 망신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생겼을 때 윤병세가 사퇴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도 나라 망신이니까 이 칠레 외교관 사태도 적당히 덮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또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외교부는요, 해당 참사관을 소환해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지금 할 거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자, 본인은 이후에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당 대사들의 지휘 책임을 묻겠다 했지만은, 정작 자신은 이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윤병세 장관 이번에 조용히 물러나세요. 충분히 물러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외교관은요, 칠레로 추방을 해서 어떻게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런 데 적용하려고 합니까? 칠레에서 깜빵살이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칠레에 이 동성 연애 범죄자들이 많이 사는 칸에다가 좀 집어넣도록 정부가 힘을 좀 쓰세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한 열흘 전에 놓은 이야기인데요. 중국 외교부를 야당 의원들이 찾아갔는데 가서 사드 반대 강의 들으러 가느냐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이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을 막 때리고 있는데요.
자, 야당 의원들은 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무시한 채 중국과 이렇게 접촉 중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한국의 야당 의원들을 직접 접촉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걸려드는 행태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한국어는 차관급인데요. 지난 12월 5일 이인영 의원이 이끄는 국회 대표단을 만나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의견을 교환했다 하는데요. 이번 대표단은 강훈식, 김영호, 장춘숙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으로 구성됐는데 앞서 중국의 육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을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각도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불러서요. 김장수 주중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는데 중국은 한 달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 대사는 중국의 한국 여행 제한과 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성사가 안 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야당 의원들을 다각도로 만나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대사를 제치고 야당 의원들을 만난 것은 이 야당 의원들이 사드에 부정적인 데다가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비한다라는 전략도 깔려 있다는데요. 이런 중국의 형태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에 대한 커다란 무시이자 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의 세무조사하고 현대차 관련 전기차 배터리 인정 지연을 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온갖 수입 규제와 한류와 여행을 제한하고 있고 이런 중국의 전방위적인 한국 압박에 대해서 한국의 주중 대사가 당연히 면담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걸 무시한 채 사드 반대 주장에 호응할 만한 야당 정치인들만 골라서 만나는 중국의 태도가 이게 옳은 겁니다. 야당 의원도 문제입니다. 평소시라면 야당 의원들이 정부와는 생각이 좀 다르다. 또 의원 외교 차원에서 정부와 좀 불편한 국가의 정부 인사들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극단적인 한중 간의 긴장 상태고 안보 위기 상태인데 이런 비상시국에서 중국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서 강의를 듣고 오는 이런 한국의 정치인들의 행태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리차드 막스라는 가수가 갑자기 검색에 올라서 저는 그분이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을 건데 벌써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대한항공의 기내 난동에 술 먹고 양주 2잔 반 먹고 난동을 부리는 저 아버지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인간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려서 여자 승무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리차드 막스가 나서 묵는데 일조를 했대요. 체포하는데. 리차드 막스는 Now and Forever라든지 Light Waiting Here 이런 노래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저희들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럴 때 리차드 막스 노래가 굉장히 참 감미로웠습니다. 성인용 팝이라고 이렇게 흔히 해석이 되죠.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 이 알버타에 가서 광활한 벌판을 찰로 달리는데 이 라디오에서 그때 90년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라이트 웨이팅 히어 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참 아주 그때 이 느낀 감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이 친구가 경찰 조사를 받고는 술이 취해 있으니까 나중에 오겠다면서 불구속으로 이렇게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기내 난동은 한국은 벌금, 미국과 호주는 최고 징역 20년이라는 겁니다. 외국에서도요. 지금 굉장히 이번에 이 난동범이 리차드 막스가 그 난동 부리는 장면, 제압하는 장면 사진을 SNS에서 올려서 전 세계에 퍼졌는데 그래서 그 뒤에 그놈 어찌 됐냐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기가 찬데 21일 날 한국에 도착하고는 보호자와 함께 돌아갔고 다시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기내 불법 행위가요. 비행기 안에 불법 행위가 3년 사이에 2.4배가 급증을 했다는데 미국은 벌금을 매기도 많이 매깁니다. 25만 달러까지 매기고요. 이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블랙리스트로 공유를 해서 탑승을 갖다가 거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징역형을 때려야 되는데 한국은 이런 기내 난동 보면 이 친구도 옛날에도 또 기내 난동을 한번 피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런 짓거리를 해요. 자, 지난번에 이 괌에서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흡연을 하고 술을 주지 않는다고 승무원을 폭행한 한 치과 의사가요. 괌 현지 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260만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착륙 직후부터 미 FBI 강제 수사를 받았는데요. 탄원서 사과문을 아무리 제출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임모 이 친구 재수가 좋아서 하노이에서 서울 인천에 오는 거라서 망정이지, 만약에 인천에서 괌 가는 거나 미국령으로 가는 거였으면 이 친구는 깜빡 몇 년 살았죠. 치과의사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는 그 포스코에서 라면 상무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박연차라는 사람, 이 사람도 옛날에 비행기 난동을 한번 부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실제로 깜빵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기내 난동 승무원 업무 방해의 경우 최대 20년 벌금 3억까지 매길 수 있고, 이 괌에서 3년 받은 치과의사 권씨도요, 이 기내 불법 행위 성격으로 간주되어서 FBI가 직접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선처를 못 받도록 딱 만들어 놓는답니다. 호주도요, 승무원 협박이나 폭행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고, 그 다음에 승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되면 20년 이하의 징역을 이렇게 때린답니다. 중국에서는 공항 등에서 난동을 부리며 향후 출국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한국은 법이 전부 이렇게 엉망으로 집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